비가 오던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 집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 피해간 시선, 그리고 지켜야 했던 경계. 끝까지 보시면 이 이야기가 왜 사건이 아니라 상태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비가 오기 시작한 건 해가 지고 한참 뒤였다. 추석 연휴의 첫날 밤 집은 조용했고 바람은 창틀을 두드리듯 스쳐갔다. 나는 마당에 나와 젖지 않게 빨래를 안으로 들였다. 축축해진 천이 손에 닿을 때마다 알 수 없는 무게가 느껴졌다. 비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이 집에 온 지도 몇 해가 지났다. 결혼을 하며 자연스럽게 드나들게 된 집, 명절이면 늘 같은 풍경이 반복되던 곳, 익숙해야 할 공간인데도 요즘 드러나는 이 집에서 자꾸만 숨을 고르게 된다. 괜히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고 괜히 말끝을 정리한다. 저녁이 가까워질 즈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곧 도착한다는 짧은 말, 그리고 아버님도 함께라는 덧붙임. 그 말이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쪽을 조용히 눌렀다. 불편하다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감정이었다. 싫다기보다는 의식하게 된다는 쪽에 가까웠다. 그 사실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해가 지고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남편은 늘 그렇듯 먼저 웃으며 다가왔고 그 뒤로 아버님이 천천히 들어오셨다. 단정한 옷차림, 말수가 적은 태도. 변한 건 없어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오랜만이구나. 짧은 인사였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미묘하게 바꾸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갔다. 괜히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저녁 준비를 하며 나는 자꾸만 같은 생각을 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특별한 일은 없었다. 말도 행동도 모든 게 늘 하던 그대로였다. 그런데도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말하지 않은 것들이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처럼. 밤이 깊어지고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남편은 곧 잠들었고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 들리는 빗소리가 생각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새벽에 목이 말라 조용히 방을 나왔다. 복도는 희미한 불빛만 남아 있었고 집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물 한 컵을 마시고 돌아서려는 순간 문 하나가 아주 조금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짧음이 길게 늘어났다. 마주쳤다는 표현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알아차렸다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 말은 오가지 않았다. 인사도 질문도 없었다. 그저 잠시 멈춘 시간 속에서 각자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먼저 고개를 돌렸다. 그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지만 닫힌 건 문뿐이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지나간 장면이 계속 남아 있었다. 침대에 앉아 나는 두 손을 꼭 쥐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마음은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건 착각이야. 피곤해서 그래. 그렇게 정리하려 했지만 정리되지 않는 감정이 있었다. 이름 붙이기 싫은 감정, 붙이면 안 될 것 같은 감정. 동이틀 무렵 나는 거의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밤,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흔들림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그날 아침 식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평범한 인사, 평범한 대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아직은 누구도 선을 넘지 않았고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의식하게 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이미 경계 위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이 집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아침이 밝았지만 나는 밤의 여운을 그대로 안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가 들어왔고 어제 내린 비의 냄새가 아직 마당에 남아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만은 어딘가에서 살짝 어긋나 있었다. 아침 식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대충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님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나 역시 익숙한 동작으로 국을 퍼주고 반찬을 건넸다. 그런데도 식탁 위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팽팽했다.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나는 이유 없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역시 오래 보지 않았다. 그 짧은 피함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아침이 끝나고 남편은 급히 외출 준비를 했다. 잠깐 들렀다 온다던 약속은 결국 하루를 비우게 만드는 일정이 되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난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물소리를 일부러 크게 냈다. 손을 바쁘게 움직이면 생각이 줄어들 것 같았다. 하지만 물 위로 튀는 거품 사이로 자꾸만 어젯밤의 장면이 겹쳐 보였다. 아무 일도 없었어. 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지만 마음은 그 문장을 끝까지 믿어주지 않았다. 한참 뒤 아버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다. 기척이 느껴지자 내 어깨가 먼저 굳었다. 그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도와줄까? 나는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거의 다 했어요. 그 대답은 사실을 말한 것이기도 했고 거리를 지키려는 선택이기도 했다. 아버님은 더 말하지 않고 잠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 침묵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다.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서자 그와의 거리가 예상보다 가까워져 있었다. 우리는 동시에 한 발짝 물러났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미 서로가 서로의 움직임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낮 동안 우리는 각자의 일을 했다. 아버님은 마당을 정리했고 나는 집안을 정돈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서로의 위치는 늘 파악하고 있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발걸음의 리듬, 그 모든 것이 이상할 만큼 또렷하게 들렸다. 점심 무렵 나는 간단히 음식을 차렸다.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필요 최소한으로만 이어졌다. 날씨 이야기, 연휴 일정 같은 아무 의미 없는 말들. 그러나 그 말들 사이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각자 자리를 정리한 뒤 나는 잠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이 길게 나왔다. 이렇게까지 긴장할 이유는 없다고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바라봤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다. 그런데도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아닌 사람의 하루를 살고 있는 것처럼. 오후가 되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늘은 늦어질 것 같다는 말. 그 한마디가 이상할 만큼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선은 지켜지고 있었다. 하지만 선을 의식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그날이 끝나갈 무렵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 집에서의 하루가 어제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아직은 작은 균열이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세했지만 이미 생겨난 금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조용히 다음 밤을 향해 열리고 있었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낮 동안 애써 정리해둔 마음은 해가 지자마자 다시 흐트러졌다. 집안의 불을 하나씩 끄면서 나는 괜히 손놀림을 늦췄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기 전까지 시간을 조금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것 같다.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늦어진다는 연락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시간은 없었다. 기다림은 애초에 익숙한 일이었는데 그날은 유독 길게 느껴졌다.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떠오르는 생각들이 나를 지치게 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몇 번이나 눌렀다. 화면은 바뀌는데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소리가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침묵보다 더 공허했다.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컵이 닿는 소리, 수도꼭지가 잠깐 열렸다 닫히는 소리. 나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다. 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아버님이 거실 쪽으로 나왔다. 낮과 달리 조명이 어둡게 내려앉은 얼굴은 조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낯설다기보다는 낮에 보지 못했던 면이 조용히 드러난 느낌이었다. 아직 안 자니? 짧은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대화는 충분하다고 느꼈다. 아버님은 소파 반대편에 앉았다. 의도적으로 거리를 둔 자리였다. 그 거리 덕분에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텔레비전에서는 오래된 음악 프로그램이 흘러나왔다. 익숙한 멜로디가 공기중을 채웠다. 우리는 그 음악을 같이 듣고 있었지만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요즘 잠은 좀 자니?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냥 그래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진실도 아니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를 가장 무난하게 넘기는 말이었다.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상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선택이 그날따라 더 크게 느껴졌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음악이 끝나고 광고가 나오는 사이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나는 그 조용함이 어제보다 훨씬 무겁다는 걸 느꼈다. 내일은 비 온다더라. 뜬금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 덕분에 숨이 조금 가벼워졌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짧은 대답이 오갔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다. 나는 시계를 한 번 봤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있었다. 이대로 있으면 괜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았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내가 일어서자 아버님도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일찍 쉬어라. 그 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방 안은 안전한 공간이어야 했는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거실의 조명, 소파의 거리, 말없이 흘러간 시간들이 겹겹이 쌓이고 있었다. 괜히 예민해진 거야. 나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아무 일도 없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집안의 구조가 또렷이 떠올랐다.
어디에 누가 있었는지, 어디에 어떤 거리가 있었는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벽과 문과 가구는 그대로인데 그 사이를 오가는 감정의 흐름이 달라져 있었다. 아직은 조심스러웠다. 아직은 누구도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선이 있다는 사실을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이전과는 다른 상태라는 걸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밤 나는 어렴풋이 느꼈다. 이 흔들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조용히 반복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간은 사람이 정리할 틈을 주지 않은 채 다음 날로 흘러갔다. 어제의 밤이 특별했는지 아니면 내가 괜히 의미를 부여한 건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 아침은 늘 그렇듯 시작됐다. 밥을 짓고 국을 데우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한 박자씩 늦게 따라왔다. 어제의 침묵이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다. 아버님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신문을 읽고 계셨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고 표정도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자꾸만 그의 존재를 먼저 느끼고 있었다. 기척, 움직임, 숨 고르는 소리까지. 남편은 그날도 집을 비웠다. 연휴라고는 했지만 일은 계속 이어졌고 그 사이 집은 둘만의 공간이 되었다. 그 사실을 굳이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의식하지 않으려는 노력 자체가 이미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낮 동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했다. 마당과 부엌, 거실과 방. 겹치지 않으려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동선이 맞물렸다. 문 앞에서 마주칠 뻔하다가 서로 멈추는 순간 말없이 방향을 바꾸는 장면이 하루에 몇 번이나 반복됐다. 그 반복이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 나는 가장 두려웠다. 어느 순간부터 침묵이 불편하지 않게 느껴졌다.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가 무엇을 하려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고 그 짐작이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다. 저녁 무렵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마당에 두었던 것들을 급히 안으로 들여야 했다. 아버님과 나는 말없이 동시에 밖으로 나갔다. 빗소리 때문에 말을 할 필요도 없었다. 젖은 물건을 들고 안으로 들어오는 길 잠깐 손이 스쳤다. 의도한 건 아니었고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나는 바로 손을 거두었다. 그 역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짧은 접촉이 생각보다 오래 남았다. 손보다 그 이후의 침묵이 더. 그날 밤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 방에 들어갔지만 집안의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이 서로를 안심시키는 것 같기도 서로를 붙잡는 신호 같기도 했다.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 일어났다. 잠이 오지 않았고 괜히 물이 마시고 싶어졌다. 부엌으로 나가는 길에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창밖을 보고 계셨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만 마시고 바로 돌아가려 했다. 잠이 안 오나 보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더 묻지 않는 것이 우리 사이의 새로운 규칙처럼 느껴졌다. 나는 거실에 서 있었고 아버님은 앉아 있었다. 자리는 멀었지만 거리감은 오히려 낮보다 가까웠다. 말을 이어가면 무언가가 바뀔 것 같아서
나는 일부러 침묵을 택했다. 무리하지 마라. 그의 말은 걱정처럼 들렸고 동시에 선을 긋는 말처럼도 들렸다. 나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 대답 안에는 여러 의미가 섞여 있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으면서 나는 느꼈다. 이제는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이 상태가 계속될 수 있겠다는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같은 긴장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경계는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경계는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상태가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쪽이 먼저 이 침묵을 깨게 될까? 그 질문은 그날 밤 내내 답을 주지 않았다. 아침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잠을 설친 탓에 몸은 무거웠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부엌불을 켰다. 불빛이 켜지는 순간 어젯밤의 공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다. 컵의 위치, 의자의 각도, 창으로 들어오는 빛의 방향까지. 그런데도 나는 그 익숙함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부담처럼 다가왔다. 아버님은 이미 일어나 계셨다. 신문을 반 접어놓고 차를 마시고 있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눴지만 목소리는 서로를 스치듯 지나갔다. 의미 없는 인사가 그날따라 꼭 필요한 장치처럼 느껴졌다.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은 꼭 돌아오겠다는 말. 정확한 시간은 없었지만 그 문장 하나로 하루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집안의 공기가 조금 더 조여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한 번 더 읽고 화면을 껐다. 괜히 누군가에게 보여서는 안 될 것처럼. 낮 동안 집안은 분주했다.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사실이 마음을 잠시 다른 데로 돌려주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의식은 계속 한 방향으로만 흘렀다. 오늘이 어제와 같을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오늘 밤은 선택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예감. 해가 기울 무렵 아버님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저녁은 내가 밖에서 해결하고 오마. 나는 그 말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왜인지 묻지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다. 그 선택이 어디서 나왔는지 굳이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외투를 챙겼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그 소리는 어제까지와는 다른 의미로 남았다. 혼자가 된 집은 생각보다 조용하지 않았다. 냉장고의 소리, 시계 초침, 창밖의 바람까지 모두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저녁을 준비하다 말고 잠시 멈춰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이 돌아왔다. 피하는 것이 항상 옳은 선택일까? 아니면 더 큰 균열을 뒤로 미루는 것일까? 남편이 돌아왔다. 생각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현관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에 나는 반사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자연스러웠는지 아닌지는 나도 확신할 수 없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평범한 대화, 평범한 하루 이야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당히 맞장구를 쳤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비어 있었다.
아버지는? 그의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잠깐, 바람 쐬러 나가셨어.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그 차이를 남편은 알지 못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피곤해졌고 남편은 먼저 잠들었다. 숨소리가 일정해진 걸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하루 동안 미뤄둔 생각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피암, 선택,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 문득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시계를 보니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주치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고 눈길도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 부재는 존재만큼이나 선명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경계는 마주설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비켜설 때도 더 분명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피하는 선택이 언젠가는 더 큰 질문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도. 집 밖의 소리는 언제나 집 안보다 먼저 변화를 알렸다. 그날은 유난히 전화벨과 메시지 알림이 잦았다. 남편의 일정, 친척들의 안부, 연휴가 끝나간다는 신호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고 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한 발 뒤에 서 있었다. 아버님은 아침 일찍 돌아왔다. 말수가 더 줄어 있었고 표정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나는 그 미세한 차이를 알아볼 수 있었다. 어떤 선택을 한 사람의 얼굴에는 늘 흔적이 남는다. 그게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는 나중에야 알 수 있는 법이었다. 남편은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짐을 챙기고 전화로 약속을 확인하고 서류를 정리했다. 그 모습은 이 집이 여전히 정상적인 질서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질서가 나를 더 숨막히게 했다. 낮 동안 아버님과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가장 짧은 문장으로. 시선은 더더욱 피했다. 마주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저녁 무렵 남편이 잠시 외출을 했다. 급한 용무라며 금방 다녀오겠다고 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난 뒤 집안은 다시 낯선 고요에 잠겼다. 아버님은 거실에 있었고 나는 부엌에 있었다. 서로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이제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았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 그가 말했다. 부드럽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톤으로.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을 계속 미룰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실에 같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 마주 보지도 않았다. 약간 비켜선 위치에서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본 채 대화를 시작했다. 요즘 내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고 동시에 선을 확인하려는 질문처럼도 들렸다.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어떤 대답도 지나치게 솔직해질 것 같았고 지나치게 거짓말 같을 것 같았다. 괜찮아요. 결국 그렇게 말했다. 가장 무난한 말, 가장 안전해 보이는 말. 아버님은 그 대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말했다. 괜찮지 않은 걸 괜찮다고 하면 더 힘들어진다. 그 말에 나는 숨을 고르게 들이켰다.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우린 지금 이대로가 좋지 않다. 그는 우린이라는 말을 분명히 사용했다. 그 단어가 공기를 조금 바꾸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정의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야기를 계속하면 어디까지 가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한 이 상태도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집은 원래 이런 곳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과거를 가리키는 것 같았지만 실은 지금의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남편이 돌아오는 소리였다. 우리는 동시에 말을 멈췄다.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짧은 순간 나는 선택을 했다. 지금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겠다는 선택. 지금은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선택. 남편이 들어와 자연스럽게 웃었다. 나는 그 웃음에 같은 온도로 답했다. 아버님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신문을 집어들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해결이 아니라 연기라는 것을, 그리고 연기는 언젠가 더 큰 선택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분명하게 물었다. 이 관계를 지켜야 할 질서로 둘 것인가, 아니면 정리해야 할 경계로 볼 것인가. 아직 답은 없었다. 하지만 질문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집은 다시 일상의 리듬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연휴는 끝났고 남편은 출근했고 아버님은 자신의 생활로 돌아갔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소리들, 현관문, 발걸음, 시계 초침이 이제는 익숙하게 들렸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식탁의 자리도, 대화의 온도도, 하루의 순서도. 그런데 나는 알고 있었다. 변한 것은 풍경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아버님과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마주칠 때는 짧게 인사했고 필요한 말만 오갔다.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고 침묵은 서둘러 다른 소리로 덮었다. 우리는 괜찮아 보이기에 서로가 능숙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다. 요즘 집이 좀 조용해진 것 같지 않아?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굳이 따지지 않았다. 조용함은 안정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밤이 되면 나는 창가에 서서 불 꺼진 마당을 바라봤다.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잎이 흔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지나간 시간을 다시 불러오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소리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붙이는 순간 지켜온 균형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버님은 가끔 집을 비웠고 나는 그 부재가 의도적인 배려인지 회피인지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말이 편안하다는 뜻은 아니었다. 어느 날은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졌고 어느 날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루가 흘렀다. 그 차이가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나는 종종 그 질문으로 돌아갔다. 이건 끝난 걸까? 아니면 형태를 바꾼 채 계속되는 걸까? 답은 늘 같았다. 모르겠다는 것. 아버님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날이 있었다. 창밖에 비가 내렸고 우리는 날씨 이야기만 했다. 그때 나는 비가 창을 때리는 소리 속에서 이상한 평온을 느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쓰다 말고 펜을 내려놓았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 정확한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한 줄만 남겼다. 구원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아무도 잃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선택을 매일 반복하고 있었다. 말하지 않기로, 넘지 않기로, 버티기로. 세상은 그 선택을 알지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다. 다만 그 선택의 무게는 우리가 함께 견뎌야 했다. 나는 여전히 비 오는 밤이면 그 초인종 소리를 떠올린다. 문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지, 열지 않았어도 다른 방식의 흔들림이 있었을지 확신할 수는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받지 않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각자의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당신에게 나는 묻고 싶다. 지키는 선택과 피하는 선택 사이에서 당신이라면 어디에 발을 두겠는가? 그 질문은 아직도 내 안에서 조용히 살아있다. 어떤 선택은 옳고 그름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저 버텨야 하는 상태로 남을 뿐이죠. 지키는 것이 옳았을까요? 피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